안녕하세요, 생쇼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금융 IT 개발자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끔 듣는 질문 중에 금융 IT 개발자로 개발 분야를 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저는 어떻게 답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질문에 전 다시 한번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좋은 걸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미래의 개발자 나에게 좋은 개발 분야를 물어보시는 겁니까? 제 예측컨대 아마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미래에 늦은 나이까지 개발자 일을 할 수 있는, 또 돈도 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종합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할 때 어느 개발 분야로 나가는 게 좋을까 비교할 때는 좀 이렇게 전체 중에 좀 이렇게 제한을 지금 한정적으로 좀 범위를 좁혀서 비교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범위를 좁히는 그런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할 부분은 핵심 개발자, 즉 기간계 업무의 핵심 개발자가 되느냐, 아니면 좀 주변, 저희는 이제 금융사에서 보통 채널계라고 얘기하는 홈페이지, 기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좀 업무는 몰라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 그런 개발자 하고 이제 구별을 해본다면, 저는 기간계 개발자로 좀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에 내가 SI 개발을 하고 있을지 SM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SM은 기본적으로 지속성이 보장된다고 보면 저는 좀 한정을 둘 때 SI 개발자, 즉 프로젝트가 나올 때마다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SI 개발자로 좀 한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개발 등급을 예를 들었을 때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미래에 나니까 초급은 당연히 배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급하고 고급은 어느 개발 분야를 가더라도 좀 대우를 이제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좀 갈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특별하게 중급, 고급을 대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즉 미래에 나는 40대이고 그 다음에 그 정도 했으면 40대면 특급 개발자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40대 특급 개발자, 즉 기간계 업무를 하고 있고 좀 핵심 업무를 하고 있고 40대 특급 개발자이며 SI를 하고 있는 미래에 나는 그런 개발자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때 나는 굉장히 개발을 잘하는, 즉 개발 실력으로 본다면 상위 10% 안에 드는 개발자가 될 거냐, 하위 10%가 되는 좀 그런 개발자가 될 거냐를 본다면 상위 10%는 어느 업무 분야를 가더라도 잘 나갈 겁니다, 사실. 그래서 포탈 가든 아니면 대우가 좋은 어떤 대기업을 가든 그러니까 그 상위도 제가 상위 10%, 5%인지 10%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위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단 그것도 제외하고요. 하위 몇 프로 안에 드는 것도 사실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그래서 또 한정적으로 본다면 그 중간 정도를 한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체 이런 것들 평범한 개발 실력을 가진 평균적인 개발자라고 또 한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을 줬을 때 40대이면서 특급 개발자고 기간계의 핵심 업무를 주로 다룰 줄 알고, 그 다음에 개발 실력은
평범하고, 뭐, 주로 SI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한을 뒀을 때, 이런 개발자가, 미래에 어느 개발 분야로 가면 좋을지라는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한다면, 저는 금융 IT가 꽤 괜찮은 선택지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장점을 얘기를 해보면 어떤 영상에서도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금융사는 기본적으로 돈이 많죠. 많다 보니까 뭐 단가면이라든지 이런 게 다른 업종에 비해서 뭐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미래에도 뭐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또 안정적입니다. 돈을 중간에 떼먹는 업자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기업 자체에서 그냥 막 떼먹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사는 어떤 유형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조 원가가 들지 않는 거죠. 즉 유형의 어떤 제조 상품이 있는 게 아니라 무형의 서비스를 파는 그런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나 뭐 그런 금융상품은 다 어디에 있죠? 전산에 있는 거죠. 전산에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상품 코드나 이런 형태로 녹아 있습니다. 즉 어떤 그런 식으로 녹아 있다 보니까 뭐 시대가 변하면서 상품은 굉장히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데 그런 상품을 담으려면 전산이 거기에 좀 받쳐줘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계속해서 전산이 발전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유연한 어떤 상품을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회사들이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차세대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하면서 대규모로 뜯어고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전산이 곧 어떤 상품을 출시하는 어떤 그런 경쟁력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변액 상품이 없었을 때 변액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당연히 전산에 고려가 안 돼 있다가 뭐 보험사에서 보험 얘기입니다. 변액 상품이 들어오면서 변액을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겠죠. 뭐 그 다음에 뭐 카드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상품이 그냥 뭐 청구 할인이나 포인트만 주다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서비스를 주는 혜택을 주는 어떤 카드를 출시하고자 해도 그걸 전산적으로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 그 카드는 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그 전산 자체가 상품 출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쟁력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산은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됩니다. 금융사에서는 안정적이어야 하고 발전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융 IT는 지속적으로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계속 그러니까 좋은 점만 있느냐? 그렇지는 또 않겠죠.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금융업계가 돈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즉 어떤 솔루션을 도입할 때 굉장히 많은 검증을 거쳐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맨땅에 헤딩하면서 어떤 것을 개발해내지는 않습니다. 즉 그냥 돈 주고 사옵니다. 검증된 솔루션을 돈 주고 사오죠. 그래서 원천 기술 같은 것들이 사실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냥 돈 주고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사용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원천적인 기술을 얻어내기는 어렵습니다. 즉 개발 기술이 진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보통 이제 스타트업 같은 데서 이제 대박을 터뜨려 보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좀 맞지 않는 업무 분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얻는 것이 안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뭐 제 지인이 누군가가 저에게 금융 IT 개발자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제 생각은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라고 얘기해 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물론 더 많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금융 IT 개발자로 개발 분야를 정하면 어떨까라는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해 봤습니다.